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뭘 이렇게 생각나서 하려면 뭐 이렇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좀 심한데 하여튼 네. 자, 일발장전 주제는 앞서 약간 예고해드렸지만 엥겔 계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슈바베 계수라는 것도 등장을 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타이틀에서 이제 보잉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보잉에 이제 발주되는 그 비행기 대수가 취소되는 대수를 이제 역전하기 시작했고, 2019년도 11월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제 타겠다, 마스크를 벗겠다. 코로나를 이겨내겠다. 이런 게 의지가 강해지는 거죠. 실제 그게 또 금리에 투영되다 보니까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 그래서 오늘 일발정전 주제는 엥겔 계수, 슈바베 계수가 최고치를 쳤는데 그 다음은 무엇이 다가올 거냐. 이 주제로 기업을 찾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의식주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이죠. 근데 이제 엥겔 계수하고 슈바베 계수는 엥겔 계수는 이제 소비 지출 중에서 이 식량 소비로 나가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과거에는 높아지면은 후진국, 빈국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한 20년 내에 최고치를 최근에 경신을 했고, 슈바베 계수는 이제 의식주 중에서 이제 주거에 쓰이는 그 비출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한 14년 내에 최고치.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고 집에서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많이 쓰였다는 건데, 반면에 옷하고 신발을 사는 데 쓰이는 비용은 197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래요. 뭐 그럼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지난달에 옷 사고 신발 사고 먹는 거 줄였어요라고 하시면 할 말 없지만 통계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 보잉이 뜨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의료와 의식주 중에서 의료 비용이나 미용에 관련된 것들을 쓰는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은.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 기업을 몇 가지 찾다가 큰 기업도 있습니다만 작은 기업 중에 우리 작은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루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죠. 사명이 좀 와닿죠. 이루다. 뭔가 이뤄낼 것 같은데. 자, 이 레이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기기입니다. 뷰티, 항노화 산업, 메디컬 에스테틱 산업, 이것이 이제 주력이라고 나오는데,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신 분들은 한 번쯤 이 기계를 좀 보셨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 한 품목당 10만 대를 초과하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기기 또 분야의 생명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 규제라든지 유통 판매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죠. 안정성이나 신뢰성의 검증이 필요하고 그만큼 손이 많은 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는 거죠. 아무나 막 들어가고 막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안정성에 대한 것은 검증을 받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 주가는 눌려 있어가지고 시가총액이 지금 딱 1,000억대입니다. 1,000억. 1,029억 원이니까 왜 이렇게 주가가 싸지? 그럼 뭔가 실적이 안 좋은가? 근데 최근에 수익성 공시를 보면은 순이익이 이제 48억 원, YOY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59% 증가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이연법인세차라고 해서 법인세를 좀 이연한 깎아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좀 올라온 일회성의 내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일단 회복된다라면은 좀 주가도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워낙 바닥에 붙어 있고 이제 기술적 분석하면은 우리 김영민 매니저 잘 하시지만 일봉상 보면 이제 5거래일 동안 양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종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안 빠지겠다 주가가. 이렇게 의지를 차트라는 거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 회사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작은 기업이고 결국에는 이제 팬데믹을 이겨내는 패턴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보잉처럼 이제 나는 주가가 올라갈 거냐. 자, 이동근 부장님부터 여기다 또 붙여주시죠.
사실 뭐 이제 이루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비슷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 네.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역시 이제 이러한 그 미용 산업과 관련돼서 대표를 꼽을 수 있는 회사는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이제 주가가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고점 찍고 너무 지금 밀려가지고 차트 보시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다시 지금 거의 뭐 주가가 오르기 이전 수준까지 원위치한 수준. 그렇다고 해서 클래시스가 실적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클래시스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좀 시장에서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클래시스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여자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이루다고 하는 게 비슷해요. 고주파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피부에다가 이제 그 피부 밑에 있는 그 층에다가 고주파를 네. 쏘아가지고 그러니까 피부를 그러니까 그 탱탱하게 만드는, 그렇죠. 탄탄하게 만드는 네. 이런 그 어떤 효과를 보는 이런 그 시술을 하는 회사가 이제 클래시스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제 비침습 메디컬 에스테틱 뭐 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피부를 뚫지 않고 그렇죠. 표면에다가 이제 잘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슈링크라는 이제 그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슈링크 기술은 지금 많은 또 그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 클래시스 같은 회사는 또 이제 그 남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침투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해외 비중이 상당히 높으면서 굉장히 그 성장성이 높은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지금 뭐 예상 그 전망치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사실 코로나19 국면에서 오히려 이런 슈링크 기기들이 가정용으로 또 판매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병원에 안 가더라도 가정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스펙 상태인데 네. 유안타 3호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사는 그 어느 회사랑 이제 합격을 할 예정이냐 하면은 보시면은 이제 이 회사가 그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이번 달 말에 합병 상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로 하는 게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하이프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 이제 그 피부명 이 의료 기기를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클래시스 이루다 이 유안타 사모스펙 이제 그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세 회사가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 이 회사가 이제 세 회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아직까지 스펙 상황입니다만은 이 회사가 이제 그 이 합병이 결정된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었어요. 뭐 첫날에 이제 막 상한가도 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다시 주가는 다시 원위치라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 자체도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하고 이제 ODM 계약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어떤 해외 진출 역시 앞서 말씀드린 클래시스와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회사도 지금 이익 꾸준하게 내고 있는 회사고 이 작년에 3분기까지 91억이었어요. 2019년이 온기 영업이익이 27억이었는데 작년에 그 한 거의 한 4배 정도의 어떤 성장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계속 속속 상장을 하면서 어떤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앵커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과 결부를 시켜서 한번 좀 주의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보복 소비, 뭐 이 분노의 소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누구나 다 지금 마스크 벗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특수하게 스튜디오니까 이렇게 다 가려놓고 이렇게만 하지만 또 나가면 바로 또 뭐 우리 이동근 부장님은 저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이렇게 오시고 여기서 이제 벗으시는데 하여튼 마스크 벗고 좀 네. 이쁘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앵커님께서 이게 지금 엔겔 개수, 네. 슈왑의 개수 얘기를 하면서 피부 미용으로 이제 접근하는 정말 이게 창의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어쩔 때 보면 저렇게 구라빵이 된다. 네. 네, 글 되게 지어내는 거 많은 보면은, 이제 진짜 네. 그 고민, 창작의 어떤 고통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좀 참신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 피부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네. 보는 눈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도 오늘 딱 이루다라는 종목 주제를 딱 보고 딱 첫 번째 떠오른 종목이 이제 클래시스예요. 클래시스. 사실 이제 클래시스 아까 슈링크도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하는 이 리프팅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뭐 1등인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는 회사고 클래시스가 영업이익이 1년에 막 300억, 400억씩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주가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정말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특수관계인 이제 지분 매각과 관련된 수급이죠, 이슈, 수급 때문에. 그런 이슈들도 조금 있었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매각한 그 공시를 보면은 이제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최대주 지분은 이제 변동이 없고 특수관계인들 지분만 이제 조금 정리가 좀 돼서 블록들이 좀 됐는데 사실 이게 유통 주식 수를 좀 늘려서 좀 활발하게 거래되기를 이제 원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시가 나왔던 거였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워낙 이런 뭐 성장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많이 추세가 이제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좀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찬스가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은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뭐 미용과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또 헬스케어와 관련된 종목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 회사가 요즘에 어쨌든 약세장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눈에 띄게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도 지금 시장의 이제 조정의 성격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게 아무리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막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해외 수출이 막 늘어나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뭐 코렌텍 같은 이런 그 골 이식제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사실 인공관절, 뭐 골 이식제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도 주가가 최근에 오히려 약세장에 상당히 이제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도 뭐 국내 시장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제 뭐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건강보험이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65세 우리 그 노령 인구한테는 오스템 임플란트 뭐 건강보험 적용됐다라는 것도 사실상 이제 하나의 구조적인 이제 수혜가 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뭐 북미 시장, 그 중국 시장 이런 유럽, 미국, 북미 뭐 이런 시장을 이제 계속 좀 개척을 해 나가는 해외 진출이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회사들도 사실은 이제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제 이루다도 오늘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루다를 이제 차트를 조금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거의 뭐 누워 붙어버렸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약간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네.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조금 높게 이제 시세가 좀 형성되고 난 이후에 거의 이제 공모가 근처로 좀 수렴을 해가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는 이루다. 네, 이루다라는 종목이 이제 차트거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게 이 어찌 보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오버행 이슈를 계속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제 구주 상장이 되기 전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유회수 기간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매물들을 이제 좀 내놓고 있는데 3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려다가 다시 조금 주저앉죠. 이게 바로 이제 요때쯤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3개월 이제 보유회수 물량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한 2개월 이상 또 도전이 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반등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6개월짜리 보유회수 물량들이 나오면서 또 조정이 조금 진행되거든요. 그런 네. 이제 매물들이 거진 다 이제 소화가 되면서 한 13,000원대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이 이제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고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이 어쨌든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이루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헬스케어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이 성장성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신약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야 뭐 파이프라인에 같이 나중에 신약을 개발했을 때 그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시가총액을 또 산정을 하지만 피부 미용이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가가 올라서지 않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조금 뒷받침이 좀 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성장성이 좀 담보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안에서 뭐 오늘 또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면 오히려 뭐 제약 바이오나 뭐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도 분명히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이슈 자꾸 또 얘기 드리지만 금리가 들썩거리는 거는 경기 회복을 또 전제한 일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라는 거는 마스크 이제 벗자. 네. 벗고 싶다. 아직은 힘들긴 하지만 그런 이 흐름을 어떻게 꺾겠어요. 뭐 그렇지만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은 마스크 벗자마자 지금 확진자 또 6만 명대 나오지. 네. 확 늘어났다고 하는데 국내도 한 400명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써야 됩니까? 사실 이제 그 마스크 뭐 써야죠. 중요한 거는 되는데. 이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게 뭐 그 백신이라는 게 100%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100% 예방 효과가 있다든가 뭐 이렇다면야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백신을 맞더라도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설사 백신을 맞더라도 조금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뭐 이런 경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는 이유는 경제에 대한 어떤 정상화 네. 이것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결국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균형을 잘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뻐지자고요. 이뻐지기 위해서 그러면 자, 피부 미용 얘기했는데 그럼 화장품 쪽은 같이 동반할까? 이건 네. 사실 화장품주들은 최근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업종의 상승의 어떤 흐름에 조금 이제 그 동반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다만 이제 역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상승 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산업 자체 그 턴어라운드 요인은 중국이에요. 네. 근데 중국의 시장이 얼마나 빨리 지금 근데 아마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도 최근에 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로컬 업체들의 성장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 우리 업체들과 시장이 겹쳐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같은 그런 높은 성장세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 라인이라든가 최근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라인에서의 어떤 중국 성장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양분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시장과 프리미엄 라인이 양분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략해야 되는 시장은 오히려 프리미엄 라인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부가가치도 높고 네. 아무래도 수익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제고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어떤 우리 그 제품들의 인기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중국이 뭐 지금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양회에서도 결국 그 가장 첫머리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는 내수부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과 맞물린다면은 저는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은 긍정적인 뷰를 가지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서히 조금 회복되는 뭐 화장품 원료 시장은 아직도 탄탄한 것 같은데 수요가 우리 뭐 근데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오늘 엔겔 개수와 이쪽에 슈바베? 접근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건설주로 왜냐하면 슈바베 개수로 건설주로 가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경제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출을 많이 좀 줄였잖아요. 대신에 이제 먹는 거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집에 되게 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언택트.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거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는 시간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언택트였는데 네. 이게 이제 컨택트로 바뀌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 보면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잖아요. 어찌 보면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는 뭐 여성분들도 사실 화장을 잘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 어쨌든 또 화장도 하셔야 되고 이제 봄철이 되면 이제 좀 우리가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또 꾸미는 걸 또 신경을 많이 좀 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가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주목을 해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만 화장품은 저는 어쨌든 과거에 이제 진짜 영광을 찾기는 조금 어렵다. 실제로 이 성장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숙기가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경쟁 기업들이 또 진입을 해 있고 아까 저는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이제 화장품은 그야말로 명품화 시킨 기업들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OEM 같은 기업들을 하는 기업 중에서는 코스메스와 한국콜마 그리고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차라리 그냥 대장조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이쪽으로 그냥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인 좀 전략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발장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매니저는 오늘 이벤트?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수요일이구나. 예. 그러면은 돌아가셔야 되니까. 네. 안녕. 네,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이런 날 또 시장이 반등을 못하면 정말 좀 허탈하거든요. 뭐 미국장도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이제 뭐 그동안 조정받았던 또 기술주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도 오늘 화끈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 편승하는 분위기가 좀 연출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쿠팡 관련돼서 한번 우리 좀 준비해 내일 또 보자. 상장되니까. 네. 자,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